하죠. 3.1 혁명 이전에는 소수지배의 역사였습니다. 3.1 혁명 이후에는 다수의 민초나 민중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자리하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1 혁명의 정치적 지향이 이민이 주인이 되는 미국 혁명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3.1 혁명이 1894년 동학혁명 정신을 개선한 것이고, 이후에 4월 11일 미시정 수립, 그리고 48년 사상항쟁, 여순항쟁, 60년대 4.19 혁명, 79년 부마항쟁, 80년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2016년 17년 촛불 항쟁으로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역사인 것이죠. 이러한 민중에 의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역사로 자랑스럽게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연구회 이용길 회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용길입니다. 날씨라고 하지만 굳은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소개도 드리고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의 진명학교와 김궁열사 이렇게 제목을 걸어놓고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김궁열사님 유택에 들려서 묘제도 지냈습니다만은 김궁열사님의 손주님, 장손이신 김근식 선생님과 후손분들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궁열사께서 형편에 돌아가신 이후 후손님들과 가족들께서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화원에서 가깝게 성공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회 진명학교와 이렇게 제목을 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하실 성공회 전 여기서 계셨던 사목하셨던 성공회 전해주 신부님 여기 와 계십니다. 이러신 박수. 그리고 현재 사목하고 계시는 장동윤 선배 신부님께서 뒷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맨 뒤에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통해서 성공의 진명학교와 김궁열사께서 어떻게 이 아운의 3.1 혁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또 고초를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규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이 다채롭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유관순 열사의 소문도 1등급으로 수석이어 자랑스럽습니다. 천안시의 기념행사가 연중 계획되어 있는 중에 서구 이동영 선생의 동상도 세워진다니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천안 지역의 3.1혁명 100주년을 진정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운의 3.1혁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정당하게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운의 3.1혁명을 준비하고 실행하게 되던 사상과 인물과 조직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평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천안 지역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죽어간 50명에 이르는 열사들 중에는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1919년 3.1혁명으로부터 불과 25년 전의 일입니다. 최북단 격전지였던 세성산에서 3.1혁명의 횃불이 올랐던 매봉산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5km입니다. 당시 목천 지역은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가능할 정도로 전국적인 해방구였습니다. 역사에 우연히 없듯이 동학농민혁명과 3.1혁명의 인과관계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성산 격전지와 동경대전 가행처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 세워있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난 직후인 1900년도 초에 아우네에서는 근대식 학교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청신의숙과 장명학교와 진명학교가 연이어 세워집니다. 한때 진명학교에 학생들이 150여 명이 일어났다고 하니 이 지역의 아이들과 어른들은 대부분 진명학교의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을 것입니다. 이들 학교의 교사셨던 김국 열사는 이곳에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독립의식을 보취시킨 근대식 학교 교육의 선구자였습니다. 박은식 선생의 독립운동 지열사에 기록된 대로 주모자 김공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헌병이 총에 맞아 현장에서 식사하고 노모 최정철 열사도 칼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진명학교와 김국 열사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아우네 3.1혁명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과 재평가의 첫 출발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일 행적부터 밝혀놓고 친일 문학론을 써내려갔던 임종국 선생의 역사 정신에 따라 아우네 3.1혁명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르게 재평가하여 오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서도 꿋꿋하게 김국 선생님의 정신을 지키시면서 함께 하신 우리 김근식 선생님과 후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우네 지역에서의 그 당시 함성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 지역구에 계신 이규희 의원께서 시간에 접수를 해주시고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화원 2층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30분 모시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와보니까 행사장도 크고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좀 새로운 행사인데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노력이 아주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제대로 정리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님의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재조명하려는 노력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한 분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커다란 한국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즈음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민족은 독립을 기어 이뤄내고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을 해서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 강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에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국 선열님께도 당연히 참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산업화 세력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즈음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은 외국의 군다가 물러가는 순간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 잔재의식을 말끔히 청소하고 국민의 정신, 나라의 기사, 민족의 정기를 반드시 다시 세울 때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민지 잔재의식 그러면 뜬금없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열등의식입니다. 너희 조선민족은 선진국이 될 수 없어. 너희 조선 사람들은 대단한 일도 할 수 없고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없어. 이런 열등의식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가 분열의식 이기주의입니다.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친구들, 이웃들, 없는 사람들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의 출세와 성공이나 신경을 써라. 이런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일제 식민지의 통치 기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권위주의입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도 결국 일제의 통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끔히 청소를 하고 국민의 정신, 나라의 기상, 민족의 정기를 새롭게 반드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일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살아오고 살아는 국가적 구호로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한번 도약을 시켜보자. 이러한 새로운 국가적 구호로 한 번 더 온 국민이 뭉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머리가 우수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부지런하지 못합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 나라는 우리 국민은 세계 1등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께, 이 청년들께 너가 원하면, 너가 모든 것을 너가 원하는 세상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새롭게 자신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는 정말 자신감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도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에 답변해 주신 분께서 바로 강연을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전혜주입니다. 그저 1년 앞서 못 내다보고 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서 못 내다본다며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1919년 한일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올해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준비도 하고 좀 자료도 모아놓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을 터인데 작년에 뭐 방송사로부터 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내년이 100주년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흡한 그런 강연이 되면 어쩌나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강연의 주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다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유관순 열사의 4.1 아우네 만세 운동, 나아가 유관순 열사의 3.1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를 한번 나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4.1 아우네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앞장섰던 김궁 열사와 그 배우 조직인 성공의 진명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관순 열사의 4.1 아우네 만세 운동에 대한 기여와 활동, 그리고 체포 후의 재판 과정, 옥중에서의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유관순 열사가 오늘날 3.1운동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몸보신용 발언을 좀 하자면요. 이것은 제가 유관순 열사의 그런 유관순 열사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쪽 눈으로 봐왔던 것들을 양쪽 눈으로 보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그런 거고요. 또 이것이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그룹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문을 좀 품어보는 겁니다. 이는 좀 무척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 논문에 제가 과거에 썼던 논문의 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핵심 주제인 김궁 열사와 성공의 진명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4.1 아우네 만세 운동, 또 김인현 3.1 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혁명 아닙니까? 그것으로 독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신이 이어져서 결국 나라를 되찾게 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그 3.1 운동 정신을 계승했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당시는 분명히 일제에 의해서 진압된 그런 실패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1945년 드디어 일제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쟁취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요. 이 땅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죠. 사회적으로 좌우가 나뉘어져서 몹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중 한쪽이 대한민국 정부가 3년 후인 1948년에 어렵게 수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수립된 정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해방 후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아 세운 그 정부의 수립 정부의 정통성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립 정부 요직에 이제 조병옥 박사가 이제 등용이 됐죠. 수립 전에는 48년까지는 그 미 군정에서 경무부장을 지내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립 후에는 유엔 한국 대표로 지내셨고 2년 후에 1950년에는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십니다. 그 짧은 시기에 아주 그 정부의 두루두루 그 주요 요직을 다 거치신 아주 실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수립 정부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의 구심점 찾기. 조 박사님은 자신의 고향인 아운의 만세운동을 생각해냈고 또 자신과 한 동네에 살던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운에서 왜 하필 유관순 열사냐? 3.1운동은 전국에서 일어났고 또 시작은 아운에가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되었고 또 독립투사들은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아운에는 조 박사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조인원 씨는 아운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투사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아운의 용두이라는 곳,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동네 아닙니까? 조 박사 생가, 조병옥 박사님 생가 바로 길 건너 지척이 유관순 열사 생가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여학생이었죠. 그것도 명문 이화여고. 그 옛날 그 시골에서 이화여고를 간 겁니다. 또 그녀는 아운의 만세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잡혀서 투옥됐죠. 옥중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재판정에서 일제 판사들에게 재판을 거부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놈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조 박사는요, 자신이 독립투사의 가족이라는 것도 좀 알리고 또 자신의 고향이 독립운동의 성지를 만들고 그러기에 유관순 열사를 3.1운동과 나아가 강목의 대표적 독립투사로 부각시키는데 그것도 충분한 이야기거리까지 됩니다. 한국의 잔다크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60년대 초반에 영화가 나오죠. 도금봉 여배우가 출연한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 60년대 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1절만 되면 이거 TV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3.1절 날에는 그 영화를 꼭 봐야 되는 건 줄 알고 몇 년 동안 쭉 봤던. 하여튼 1년의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충분하고 당연하다고는 하겠지만 만약 조병옥 박사가 없었더라니 또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 출신이 아니었더라니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고장에 독립기념관이 생기고 유관순 사당, 유관순 기념관, 유관순 추모각, 공원, 또 유관순 기념교회 그리고 그것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 순댓거리, 또 매년 점점 커지는 공화제 행사, 이 모든 것이 이 고장 아운의 입장에서 보면 다 참 잘 됐죠. 그런데 좀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아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던데 김준기 선생님 여기 향토사학자 김준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것으로 인한 그늘은 더 어둡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작
4일 아우네 만세 운동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앞장서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김궁 열사 등 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그 배후 조직은 그늘에 가려서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김궁 열사와 진명학교의 아우네 만세 운동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곳 아우네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 중후반부터 1700년 후반부터 장터였습니다. 아주 큰 장터였죠. 장터는 모든 문물이 모이는 곳이고요. 이것은 단지 물건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상과 새로운 사상들이 퍼지고 또 퍼뜨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네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빨리 개화되었고요. 그 한 열린 공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지 그냥 장터가 아니라 시장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터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돈들이 오가고 그래서 이곳 병천에는 다른 곳보다 부자들이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그 빈부가 관계 없겠지만은 특히 부자들은 공부 자식 교육열에 대해서 자식 공부시키는데 열성이죠. 100년 전에 어린 여학생을 경성에 보낼 정도의 이화여고로 보낼 정도의 그런 교육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열이 상당히 남다른 곳입니다. 한편 영국 성공회가 18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30년 전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 서울, 수원, 평택을 지나서 계속 남하하면서 천안 그리고 이곳 병천까지 오게 되는데 그게 1904년입니다. 14년 만에 병천까지 들어옵니다. 눈이 파란 영국인 신부가 브라이들 구제열 신부라고 한국 이름은 구제열 신부님이고요. 영국 이름은 브라이들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곳은 큰 장터답게 그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곳 부자들이 그 영국 신부가 어떤 그 선교 의지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를 많이 도와주면서 영국 신부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곳 아우네에는 교회 건축보다 먼저 근대식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 초기 성공의 교인이면서 이 지역 유지였던 강대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명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분이 성공의 도움을 받아서 흥호학교라는 학교를 짓습니다. 그게 1909년입니다. 남학생 20명 정도가 수학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아직 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1912년에 흥호학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성공의 진명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여학교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교와 여학교 둘을 갖고 있는 진명학교가 1912년에 생깁니다. 2년 후인 1914년에는요. 진명학교의 학생 수가 150명까지 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50명이면요. 이 아우네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 다니는 정년기 학생들은 다 이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우네 장터에서 좀 떨어진 매봉산 넘어 매봉리라는 용두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봉산 넘어 용두리에는 이 성공회보다 먼저 들어온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성공회보다 먼저 들어오고 학교도 먼저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명학교입니다. 1908년입니다. 장명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그 동네가 그 조경옥 박사의 아버님이신 조인원 씨가 살던 고향,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유관순 오빠가 바로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보다 또 훨씬 오래전에 청신의숙이라고 해서 오늘 강연의 주인공인 김궁 열사가 직접 학생들을 모아서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도 이 다리 건너 장산리 쪽에 있었습니다. 의숙이라는 것은요, 뜻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공익학교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뜻을 모은 것이니까 그런
뜻이 모아진 학교이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그룹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그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그만 동네에 학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청신의수, 1908년에 장명학교, 1909년에 흥호학교, 그리고 1912년에 진명학교, 남학교, 여학교. 110년 전. 지금 이거 병천에 있는 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 동네에, 이 동만 시골에 있었어요? 150명이 모였다면은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다 어디서 수급이 됐을까요? 근데 무슨 사범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이 학교들도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럼. 저는 그 학교가 이 학교고 이 학교가 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 있는 사람이 또 뜻이 있는 교회가 뜻이 있는 기관이 학교를 세웠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 간판 바꿔 달고 또 덜어는 없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교사가 여기 가서도 가르치고 저기 가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요 여기 가서 배우고 또 친구 따라 또 산 넘어가서도 배우고 그러다가 그대로 다 모이자 해서 읍내에 있는 큰 학교 진교학교로 다 합쳐진 겁니다. 교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김궁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장명학교에도 김궁 선생님이라고요. 청신의식은 당연히 당시께도 세웠으니까 김궁 선생님이고 진명학교 교사도 김궁 선생님이었고 흥학교 교사도 김궁 선생님. 그럼 왜 하필 진명학교로 다 모였냐? 진명학교를 운영하는 성공회는요. 그 터가 아주 넓습니다. 이 영국 선교사들은요. 본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터 한가운데 땅을 이렇게 크게 산 겁니다. 그 땅 문서들이 지금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4,000평 가까이, 3,000, 한 7, 800평 되는 땅을 장터에 산 겁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초기 성공의 선교 지역은 다 그랬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땅부터 확보해놓고 큰 땅을 확보해놓고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시청 바로 길 건너 임금님이 계시던 덕수궁 담을 바치에서 대한성공회가 있습니다. 아주 크죠. 서울 한복판에 지금 같으면 허가도 안 날 텐데 가장 서울 한복판에 대한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아운에 있는 성공회는 소방도로 갈라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정부가 땅을 많이 수용했지만 작년까지 아운의 읍내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 장명학교나 청신의숙은 장터에서 볼 때 한창 외곽 지역입니다. 터도 좁습니다. 그리고 진명학교에는요. 수원이나 서울에서 파견한 신교육을 받은 전도사들이 항상 상주에 있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영국인 신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궁 선생님을 도와서 가르칠 인력이 충분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김궁 선생님과 전도사들은 신학문을 가르쳤고 영국인 신부는 테니스와 수영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학교 아닙니까? 당시에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또 진명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도 했지만 밤에는 지역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회는요. 신앙이나 전례는 무척 보수적인 교회이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은 무척 진보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이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성공회는 술, 담배가 자유롭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근대화된 서구 사상을 공부하고 또 서구적으로 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방, 클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궁 선생님 그리고 진묘학교 당시 부교장이었던 박병무 전도사, 교장은 당연히 이제 영국인 친구였고요. 그리고 임요한, 이종성, 임요한이나 이종성 이런 분들은 김궁 선생님을 이어서 4.1 만세 운동 이후에 진묘학교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뭐 이 지역 광복회원이었던 유창순, 김상은, 강태희, 교인도 있고 교인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서 그런 친교를 나누는 장이었습니다. 김궁 선생님은 당시 30대 초반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특징인데요. 지역에 그리고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녹아져 스며드는 거예요. 정작 주일에 미사들이 이루어오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항상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파도장원에서 김일홍님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 만세운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급기야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3월 10일 날 휴교령이 내립니다. 이화여고를 다니던 유관순 학생도 학교가 휴교를 하니까 13일 날 고향인 아우네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내려옵니다. 또 고종황제의 친위대원이었던 친위대원이라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원 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태희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흠호학교를 지었던 강대영 교인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이 고종황제가 서거하니까 그 친위대가 일본군에 편입되는데 그 일본군에 들어가지 않고 고향인 아우네로 내려옵니다. 네, 다 같은 시기입니다. 김궁 선생님은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소식을 이들로부터 전해듣게 됩니다. 또 이곳 아우네 옆에 있는 동네인 바로 목천의 보통학교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3월 14일 날 교정에서 시위를 벌이고요. 이틀 후인 16일에 주동학생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궁 선생님은 사명감에 불타게 됩니다. 이 지역 아우네는 내가 한다. 김궁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광복회원들이었던 유창순, 김상훈 등과 함께 독립의 방법을 계속 의논했었고 또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었고요. 농촌개복 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내내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제자들을 배출했고 또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학생들을 모두 소집하고 이들과 함께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이릅니다. 진묘학교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밤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언제 어떻게 인근 지역 사람들 다 모이게 비밀리에 다 모이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어떻게 대규모 운동을 치르느냐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김궁 선생님은 동네 유지들과 부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움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김궁 선생님은 이 지역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모두 귀담아 듣고 협조를 약속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에서 내려온 유관순 열사와 또 김궁 선생님의 모친인 최정철 여사 그리고 진묘학교 여학생들 기록에 의하면 뭐 김예리야, 김인혜, 강신덕, 강세리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이런 진묘학교 내에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인쇄소가 이슬리 만무했고요. 모두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렸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품속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 품속에 몰래 숨겨서 갖고 내려온 태극기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열흘 남짓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한 12일 정도. 그동안 3,000장의 태극기를 그렸다니까 당시 진묘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고 태극기만 그렸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공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을 대규모로 벌이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모두 6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한 거죠. 수신, 성남, 목천, 북면, 동면, 그리고 저 멀리 조천, 전위까지 이렇게 6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책임자를 정하고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김궁 선생님은 지역 위주들의 그 협조를 그냥 협조할 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방앗간을 하는 최학서라는 부자가 있었대요. 제가 이거 확인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시방앗간에 있어서 동네 바로 옆에 있는데 조상 중에 최학서라는 분이 안 계시다고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방앗간을 하던 최학서라는 부자는 10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답을 지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송인섭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소를 잡아서 국밥을 만들어서 그날 당일날 만세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국밥을 전해주기로 국밥을 먹여주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 송인섭 부자의 그 부자는 이 헌병대로 쓰던 건물이 해방 후에는 면사무소가 되거든요. 그 면사무소 이후에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털렸는데 그 태권도장을 하시던 분이 그 송인섭 그 부자의 제가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유지이면서 첫 교인이었던 강대영 아고라, 그리고 성공회 교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정관서 조세, 이런 분들은 일본군을 맡아서 젊은이들이 사전에 준비하다가 권고되면 그때마다 헌병대 쫓아가서 빼내오고 또 권고되면 헌병대 가서 빼내오고 이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 거사 일주일 전에 3월 24일 날 청년들이 성공회 직명학교에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준비 회의를 하고 이제 밤에 돌아가다가 다 일본 헌병에 다 권고됩니다. 다 잡혀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일 만세운동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강대영 교인이 헌병대 쫓아가서 내 나라 청년들이 내 나라 찾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그들을 당장 풀어줘라 하면서 청년들을 막 강제로 들이고 나왔답니다. 하도 기세가 등등하고 워낙 지역의 거물이고 또 헌병대장과 친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때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한다고 헌병대에 일러 바친 사람도 있었는데 헌병대 보조였던 조선인들인데 정아무아무개, 맹아무아무개라는 분이 있는데 다 이곳 사람이고 그 후손들도 물론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러니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옛날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제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종종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당시 진명학교 교장이었던 영국인 구세실 신부, 나중에 이분은 주교가 됩니다. 그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진명학교는 일본군이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었어요. 영일동맹을 맺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을 눈 감아 줌으로써 제공했습니다. 좀 도움치고로 분색한데요. 본국에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구로부터 교서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교회는 동요하지 말아라, 뺏기지 마라. 외국인 아닙니까? 남의 나라 일이고요. 이런 게 또 기록에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단체든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을 물러납니다. 교인들이 두 쪽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와 해설을 주로 하죠. 교회가 정변에 나서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보름 남짓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드디어 3월 31일 100년 전 꼭 오늘입니다. 그렇죠? 밤이 되자 대봉산의 봉화가 피어오르고 모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 예비죠. 장날입니다. 각 지역에서 각각 준비하고 조직된 인원들이 약속대로 속속 장소로 모입니다. 누구는 3,000명이라고 하고요. 어떤 기록에는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여기가 3,000명이 모였던, 5,000명이 모였던 이 작은 장소에 빵 모인 겁니다. 다 모인 겁니다. 진묘학교 부교장이었던 박병우 전도사와
40명의 여학생들이 미리 그려두었던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선두에 김궁 선생님이 서십니다. 그가 제일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선창하면서 아홉의 4일 만세 운동이 시작됩니다. 군중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헌병대를 향해서 행진합니다. 성공의 교인이 이충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긴 풍물 뒷대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서 매달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충범 교인은 진묘학교에서 같이 사전 준비했던 이종성이라는 교인의 나중에 진묘학교 교사가 됐던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또 매봉산 넘어 용두리의 조경옥 박사 아버지이신 조인원 독립주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부친인 유중건 씨 이런 분들은 또 매봉산을 넘어옵니다. 감리교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동면 김소용 독립주사가 동면 사람들을 조직해서 옵니다. 또 수신과 성남 쪽에서는 박재식, 강태희, 김교선 이런 분들이 또 오고요. 목천 지역에서는 홍창석, 또 전위 쪽에서도 오고요. 북면에서는 유연하 이런 분들이 미리 조직하고 준비된 그런 인원들을 동원해서 다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일본 행정들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총을 쏩니다. 제일 먼저 쓰러지신 분이 바로 제일 선두에 섰던 김구 선생님입니다. 옆에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던 이충범 교인은 헌병에 칼에 찔려 죽습니다. 또 김구 선생님의 모친인 최정철 여사님도 외경에게 항의하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었지만 오후 1시경에는 6,000명까지 걸어났습니다. 배로 걸어납니다. 저녁 때 헌병대가 습격당하고요. 해가지고도 그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일본군은 증원을 요청하고 이계소대 병력이 왔다 보니까 한 40-50명 정도가 왔겠죠. 그렇게 와서 총을 쏘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모두 47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중 11명은 신원 미상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저는 오늘 진묘학교와 김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 준비와 준비가 되고 정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기억에 그냥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증언을 들으면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연대나 숫자나 있고요. 신문 방송에서 취재한 기사도 있고 또 그런 심층 기획 기사도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 재판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오직 확실한 사실 하나는 김궁 선생님이 이 만세운동의 밑그림을 그렸고 주도했다는 것은 공통되고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몇 명이 참가했네, 몰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를 누가 나눠줬네, 누가 태극기를 그렸네, 누가 대열에 앞장을 섰네, 누가 외경에 뺨을 때렸네, 이거 기록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도 했고 나도 했고 그도 했고, 너도 태극기를 밀었고 나도 태극기를 밀었고 그도 태극기를 밀었고, 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다 죽을 각오로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만세운동은 수의대로 진압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죽음을 당한 김궁 선생님과 최정철 여사 그리고 47인에 대한 증언이나 기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날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만약 이거서가 성공을 했다면 길이길이 기억될 영웅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날 함께 참여해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중에 주동자들, 적극 가담한 자들은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 기록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남게 됩니다. 글로 된 역사적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사 이후에 주동자들 중 덜어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궁 선생님의 살아남은 유가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세운동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계속됐고요. 날로 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있었겠습니까? 해방, 광복 그런 것은 기약할 수도 없었고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만세운동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 이 만세운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더 이상 실패한 거사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26년이 지났고요. 드디어 해방을 맞았지만 그날 현장에서 죽은 투사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투사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 가족들의 어려웠던 고난의 삶의 이야기는 제 시간 이후에 김구 선생님의 손자분이 되시는 김우식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면서 세 번째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지난 3.1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를 1등급 훈장 투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투서의 자격이 있다. 우리들에게 3.1운동의 표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1등급 훈장 투서의 자격이 있다. 저도 물론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국미 열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정철 여사는요, 이충범 투사는 47인이요. 그냥 가려진 진실로 자연히 잊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좀 제대로 된 평가도 아닐 뿐더러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굶으면 그냥 배만 고프면 되는데 누군 떡을 주고 너 굶으라 하면 배도 고프지만 화가 납니다. 서운하고 섭섭하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긴 세월을 사신 분들이 오늘 여기 많이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김궁 열사 훈자분 중에 한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장님, 저 이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장님한테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제가 밥을 사드려야 하는데 거꾸로 이장님한테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가슴에 맺혀서 살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간간히 관심들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또 오늘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에서 이런 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소리들이 모이면 결국 그날의 한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1 아운의 만세운동의 만세소리는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한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없는 민초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작은 소리들이 모아져서 큰 함성이 되겠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런 숨어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연구하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회장님과 역사문화연구회 회원님들께 정말 존경을 담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궁 열사 가족분들과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별거 아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칭찬.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 양승조 김감독 기자께서 오셨습니다. 이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양승주 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저희 그 강연이 있다고 해서 아주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행사 와주신 이용길 장님, 우리 형님들 정말 진심으로 210만 조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런 선한 역사 운영과 한 역할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잘 뒷받침하고 그 도정에 잘 반영해서 그 선녀들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선구적 역할을 충청남도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해주시고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역할에 성하게 예를 들어서 3일 만세기념 100주년을 맞이해서 충남 백년의집을 건립합니다. 충남 백년의집을 건립해서 이런 그 선녀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 도시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생생한 김국민의 선대이신 이용식 선생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